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종가상으로 3286포인트, 최고가는 3292포인트로 상승 추세 계속 이어나가는 흐름입니다. 이 부분 쫄지마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종목별 차별화는 오늘도 있었어요.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승, 그리고 중소형주, 테마주 하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종목별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특징주였고 그제도 특징주였었던 카카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카카오,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는 가진 사람들의 몫이고 매수는 절대 아니고, 가진 사람들도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7% 급락을 하는 흐름이 좀 나옵니다. 하락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가 살펴보면은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너무 많이 올랐나? 7% 이상 하락.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시총이 현대차 그룹 전체 시총과 같게 됐다라는 정도, 이 정도인데 글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동차 그룹과 카카오 네이버, 해외에서도 이러한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니고요, 그동안 과열됐었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은요, 지난 1월달, 12월부터 있었던 이런 1월달에 급등장세, 개인 주도의 급등장세가 있었죠.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최근 들어 올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매도 권유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급락이 나옵니다. 향후에도 저는 이 종목 고점은 당분간 돌파하기 힘들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고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네이버 보시죠. 네이버 41만원 선이면은 저는 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추가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가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도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에요. 물론 성장성은 아직도 있지만은요, 수급에서의 부담이, 가격 부담이 단기적으로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네이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HMM,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최근. 그런데 HMM 계속 관심주로 많이 올라오네요.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나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4만원 하단, 5만원 상단에 박스권으로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만원 딱 지지를 받는 흐름, 그러면서 반등을 주는데 46,500원 선까지 반등을 주고 다시 밀립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전략이 맞지 않은가 판단이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는 펜오션이 더 낫습니다. 벌크선 중심, HMM은 컨테이너선 중심, 이제는 벌크선 중심 펜오션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HMM 상대적으로 약하죠. 아직까지 그러한 투자 전략, 롱숏이 있다면 HMM을 버리고 펜오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역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던 테마군들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서 포스코 강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요. 바로 이 부분이었죠. 저가 매수가 맞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동국제강을 비롯한 철강주 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대장주는 동국제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폭도 컸고요. 전 고점을 툭 돌파하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 주도주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고, 추가 상승, 이제부터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철강주 보자, 이렇게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 강판, 특별한 이슈,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이거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보다는요, 순환매 흐름이 다시 흘러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제강이 대장주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조정을 주고, 그리고 온라인 관련 어제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이 또 대거 하락하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순환매 흐름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 단으로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보시죠. SK이노베이션이 오랜만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박스권 돌파를 해서 오늘 급등을 보였다가 종가는 3%에 마감을 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세, 수급이 아주 좋았다라는 점밖에 없는데요. 레포트가 또 하나 나왔어요. 이전에도 나왔었던 레포트인데요. 삼성 SDI, LG화학, 상대적으로 보면은 SK이노베이션, 소위 주가 레벨이 다르죠. 주가 위치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 라는 부분은요,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정유주들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갔어요. 왜? 2차 전지들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정체 상태에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는 이슈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정유 부분만 해도 20조가 훌딱 넘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27조 원, 그러면 한 5조 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2차전지 사업부가? 이런 얘기. 그러면 2차전지 사업부가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이 박스권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제 추세 전환 상태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여기에는 이슈가 안 나오는데요. 소위 정보처에서 나오는 뉴스들,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요, 오전에 호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강한 흐름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정부에서 과거 정책적인 어떤 서류를 보니까 안 좋더라, 이런 또 얘기가 또 들려요. 그러면서 장 후반에 갑자기 밀렸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밀렸죠. 쭉 쳐올리다가 10시쯤에는. 이러한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언론 플레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격은 조정시 매수해야 될 가격입니다. 즉 지지선에 이제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소형 원자력, 여기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를 했죠. 그렇다면은 이 주도주, 대장주 역할을 하는 두산중공업, 지금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